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후에 실적 관련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매출은 839억,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순손실은 2,415억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공시가 나왔는데 내용 살펴봅니다.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51,900원, 52,000원 박스권 하단으로 살짝 내려갔죠. 약보합세 흐름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봐 드리면 지금 이제 12월 결산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산기죠. 3월달 말까지 보면. 그래서 2월 26일 오늘 오후 3시 45분에 작년도 매출의 손익구조에서 30% 이상 변동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직전 연도, 당해 연도. 그래서 매출액은 17%가 23.17%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직전에는 681억이었는데요. 작년도에는 839억으로 2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이제 준 상태죠. 직전 연도의 영업이익이 손실 규모가 1180억이었다면 작년도에는 1069억으로 한 9%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2, 여기가 이제 직전보다 한 126% 더 증가를 했어요. 한 1000억대에서 2000억대가 넘게 손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0억대에서 2000억대로 123% 증가됐는데, 이 변동 주요 원인에 보면 관계기업 및 파생상품 평가손실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한 사항, 여기 연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계열 종목들이 사실상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HLB 자체만 따져보게 되면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은 194억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 적자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1519억,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460억 정도 마이너스, 연결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 CB라든지 BW 관련되는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전환가 대비해서 주가가 뭐 위에 있다든지 이런 상황하고 이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뭐 아래에 있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지만 파생상품이라 해가지고 어디 뭐 다른 쪽에 그 선물 옵션을 막 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제 CB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에 따라서 평가이익이냐 손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환가액보다 이제 주가가 위에 있으면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이 비용들을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돈이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회계상으로 뭐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 보면 매출은 역대 최대로 올라왔는데 순손실이 왜 2,415억이냐, 요렇게 여기도 보면 관계기업 및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구간에서 1,400억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영업이익 관련되는 손실은 1,069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2,400억이니까 1,400 가까이 추가적으로 이제 영업의 부분에서 발생했고, 여기에 이제 지배구조에서 HLB가 3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의 이제 손실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관계기업의 지분별 평가와 전환사채 관련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전환가액이 있는데 현재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래에 있으면 평가 손실도 날 수 있고 평가 이익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25년도에 생명과학과의 어떤 합병이 철회되면서 그 기존의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만기까지 가지 않고 만기 전에 이제 풋옵션이 행사되는 등 재무적인 어떤 이벤트가 뭐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부채 총계 관련되는 부분이 뭐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총계 관련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줄어버린 거죠. 전환사채가 만기까지 가서 이제 현금 상환이 아니라 주식 전환된다면 이제 채권에서 이제 자본으로 전환되니까 오히려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어떤 영향인데 이런 이벤트별로 해서 재무제표 관련되는 지표들이 좀 뭐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의 이중적 실적 구조에 주목한다. 이 본업은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제 부분의 매출 성장, 영업 손실 축소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관계 기업의 평가 손익, 뭐 파생 상품 변동성이 재무제표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메자닌 쪽에 어떤 자금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서 이런 그 영업에 뭐 계속 사업이라든지 단기 이제 수익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일단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사들이 실적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상업화 성공이죠. 신약 관련해서 특히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에 1월 달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이 리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라든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상업화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기존하고 전혀 다른 뭐 컨텐점프의 어떤 흐름들을 기대감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25년도의 실적은 바이오 기업의 본질적인 딜레마,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상업화라든지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에서 좀 재무구조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총도 이제 소집 결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주총은 3월 마지막 일, 3월 31일에 9시에 대전 유성구 이제 엑스포로에서 대전 쪽에서 개최가 되고 항상 이제 주총을 하게 되면 뭐 가서 이제 뭘 하느냐면 이제 전년도 뭐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영업 보고 그 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결의사항 관련해서도 이사 선임 관련해서 진양곤 이사의 재선임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바이오 부문 쪽에 이제 김태한 사내이사 그 다음에 김홍철 손도국 신규 선임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일부 변경, 사업 목적 변경군으로 이제 수정되는 부분이 뒷부분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의결일은 26일 날 했고요.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 선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의장으로 HLB 그룹 의장으로 가 있는 여기에서 이제 대표이사는 아닙니다만 뭐 이사 선임 관련해서 재선임,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그 김태한, 그 다음에 김홍철, 이노베이션의 이제 뭐 대표였는데요. 김홍철 이노베이션 대표가 HLB 쪽, 그 다음에 손도국 이제 신규 선임되는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텝의 이제 경영전략본부 부사장으로 뭐 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는 그 코스맥스 쪽에 이제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이윤희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간은 3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부분에 뭐 변경 관련되는 부분에 변경 전에 뭐 재대열 관련되는 뭐 요런 것들 과거에 이제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이 뭐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변경 후에 조금 이제 바뀌어 있고 사업 목적 및 추가 통합 뭐 이런 상황에 보면 HLB 쪽도 이제 종속회사 기존의 사업을 하던 구명정 사업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 사업에서 좀 빠지는 뭐 형태 이런 어떤 변경이 일단은 이번 주총 때 의결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총에서 이제 주주들이 가장 지금 올해, FDA 도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질의와 회사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흐름들도 팔로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자,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오전장에 이제 52,000원 박스권 윗단으로 살짝 올렸다가, 아침에 이제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유지를 못하고, 오장에는 52,000 언더로 51,900원에 끝났고, 시간에도 한 200원 정도 또 빠졌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수급은 아침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20만 주까지 넘었다가 이제 19만 5천 주, 그 다음 외국계, 기관, 개인들은 오늘 파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부근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좀처럼 5만 5천원 윗단으로, 그러니까 2월 초에 이제 5만 7천원대 여기 회복을 한 3주 동안에 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이 결국 이제 수급상에서 오늘 100만 주 거래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였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아쉽죠. 매도 측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매수 측에서는 공매도 쪽인 메릴린치나 신한, 그래서 여전히 신규 매수의 과거의 기간의 수급을 이끌었던 메리츠가 그 뒤에는 부각되지 않으면서 공매도 아니면 단기 창구 흐름으로만 수급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2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월봉을 만들어주는데, 1월 달에 이제 양봉 흐름에서 12월 달, 1월 달에 양봉 흐름에서 2월 달은 이제 음봉으로 좀 아쉬운 흐름, 연속된 양봉을 내지 못하고 윗꼬리 부분을 커버를 못하는 지금 월봉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3월 달, 4월 달에 이제 항서제약의 현장 실사 기대감이 여기서 언제쯤 이제 55,000원 위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지가 가장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